안녕하세요. 주식 초보가 마음대로 연구하는 준박의 주식연구소입니다. 1월 29일 금요일 오후 6시 6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엄청난 음봉으로 1월 달에 마지막 거래가 종료되었습니다. 오늘도 보시다시피 개인은 계속해서 매수를 들어가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서 가격 조정을 심하게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4거래일 연속으로 음봉이 나왔어요. 1월 26일 날 코스닥이 최고점 1007포인트를 찍고서 이후부터는 지지하는 라인이 없이 그냥 쭉쭉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52평선, 22평선 다 하방으로 돌파를 했고요. 그런 다음에 오늘 60봉선까지 와서 여기를 지지를 받고 살짝 올려서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이 위치를 보시게 되면 딱 요때의 위치죠. 이렇게 작년 말에 지지해줬던 이런 라인, 그리고 이런 라인과 이제 맞부닥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뚫고 올라갔다가 저항 맞고 내려왔죠. 다시 뚫고 올리면서 쭉 지속적인 상승을 하다가 다시 조정을 받을 때 21선에서 지지하고서 올라왔죠.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단기적으로 이게 추세선을 그려보면 이미 이제 요봉에서 한번 이탈이 나왔어요. 위험 신호가 한번 나온 거예요. 여기서 위험 신호가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21선 이탈을 했고, 그런 다음에 역대급으로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그대로 무너져 버린 모습입니다. 이 조정은 다음 주에 만약에 61선은 제가 봤을 땐 61선 정도는 지지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만, 워낙에 지금 어쨌든 코스닥 시장도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조정은 불가피했던 부분이죠. 그렇게 됐고, 또한 요게 더 내려온다고 하면 이제 900포인트까지도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는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래 명절 전후로 해서는 좀 주가가 좀 빠지는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추가적으로 이어서 다음 주에도 조정을 받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가장 중요했던 거는 오늘 61선을 지지했다라는 게 그나마 다행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이제 3.3% 정도 하락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1월 11일에 최고점 이렇게 3266포인트를 찍고 우측으로 횡보를 하고 이제 떨어진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요거는 저점이 이제 요날에 만들었던 1월 수요일에 저가했던 2961포인트 이런 부분을 오늘 살짝 지지하고서 올라온 모습이긴 합니다. 아직 코스닥에 비해서는 코스피는 이제 조정이 크게 나오진 않았어요. 물론 체감상으로는 대형주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대형주 위주로 이제 하락을 했을 경우에 이제 손실률이 그게 좀 더 크게 와닿을 수가 있어서 손실폭은 코스닥보다는 덜하지만 어찌됐든 우리나라 시장은 거래소 기준으로 해서 조금 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 하락폭이 굉장히 좀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전저점이었던 이런 부분을 다 이탈을 하고 마감을 했기 때문에 61선이 좀 올라오고 있죠. 깊게 조정받으면 이제 2800포인트 이런 부분까지도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2800포인트 부분까지도 아래로 하방으로 내려올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때쯤 되면 이제 이러한 부분 라인에서는 지지 라인으로 좀 해줄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땐 여러분 당연히 장중에 하는 단타를 제외하고는 이제 스윙이라든지 오버나잇 종가 베팅 이런 것들은 지금은 굉장히 하면 위험한 상황이죠. 물론 이제 오늘 같은 날 들어가면은 이제 다음 주에 대한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도박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도 만약에 이어서 조정을 받는다면 더 큰 하락을 또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금 지수가 회복을 해주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이게 다음 주에 이 전저점이었던 이 부분을 빠르게 회복을 해주는 양봉이 나와주면은 하루 정도 더 살펴서 추가적인 양봉이 나온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다시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요걸 깨트리고 내려왔고 다음 주에도 음봉이 나온다면은 당분간은 뭔가 신규로 매수를 한다든지 종가 베팅 스윙은 최대한 삼가하시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렇게 지수가 하락을 해도 개별 호재나
개별 종목 강세로 인해서 지수와 반대로 상승하는 종목들도 몇몇 있지만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이제 잡기가 쉽지 않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수 먼저 살펴봤고요. 오늘 이제 요즘에 올리는 영상이 계속 네 번째 키워드인 음봉에 관련된 영상을 계속해서 지금 올리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상승세보다는 하락장이 맞다 보니까 제가 또 종목을 선정하고 선별하는 데 있어서 골든크로스 종목으로 한번 이제 매매 관점으로 하는 내용보다도 떨어진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 종목들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더 안 좋은데 말이죠. 그쵸?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락한 종목들에 대해서 알아보러 다니실 텐데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이곳저곳에서 많은 정보를 좀 많이 취하셔갖고 그런 부분들 좀 규합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든 지켜내시고 또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같이 저도 함께 공부를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이제 하락한 종목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한가 하한가 실시간 포착에서 하한가 근처 마이너스 15% 이상 하락한 종목들 총 9종목이 나왔고요. 그 중에서 금우, 석유, 우선주 요것만 빼고 나머지 8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종목들 이제 관심 종목 이쪽에다가 이제 모아놨습니다. 다음은 셀리버리입니다. 약학 및 의학 연구 개발업을 하고 있고 신약 후보 물질 및 연구용 시약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췌장암 치료 후보 물질이라든지 파킨슨병 치료제, 고령성 촉진 바이오 베터 등 특허를 취득하면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보여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뉴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시 보시면은 1월 18일에 셀리버리 무상증자 결정이 됐습니다. 그럼 주가 흐름도 같이 볼게요. 1월 18일이면 요때네요. 네. 지금으로부터 한 10거래일 전이죠. 18일 월요일 무상증자 결정이 나면서 12% 상승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살짝 갭을 띄우고서 음봉이 나왔지만 약간의 횡보를 하더니 바로 어떻습니까? 1월 22일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그런 다음에 또 월요일에도 상한가를 갑니다. 그런 다음에 26일 날 어때요? 고점 41만 3,700원까지 찍고 내려왔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제 좀 회복을 해주는 흐름이었죠. 회복을 해주는 흐름이었지만 오늘 어떻습니까? 종가가 25% 정도 마이너스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왜 떨어졌을까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이제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권리락이라는 걸 하게 되죠. 권리락을 하게 되면 주가가 반토막 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종가가 28만 8,100원이에요. 그럼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권리락 실시일이 2월 1일이죠. 이때 14만 4,100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오늘 사신 분들은 바로 월요일부터 14만 4천원으로 반토막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즉 만에 하나 오늘 종가에 샀어요. 여러분이 28만 8,100원에 종가에 샀어요. 그래도 어때요? 월요일 되면 마이너스 50% 찍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마이너스 50%. 물론 오늘까지 사셨기 때문에 이제 무상증자에 해당되실 거예요. 무상증자 신규 배정이 2월 2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까지 사신 분들은 무상증자 조건이 돼서 2월 24일 날 상장 예정일이 2월 24일이기 때문에 그날 한 주씩 추가가 들어와요. 그때까지 어떠한 흐름을 갖고 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월 24일까지는 마이너스 폭을 계속 보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만에 하나라도 이 14만 4천원에서 크게 변동이 없다. 그러면 2월 24일에도 14만 4천원이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 그때 추가로 한 주씩 더 늘어나기 때문에 거의 오늘 종가로 사신 분들은 본전가가 되겠죠. 이제 주식이 이제 2개로 늘어나니까 가격이 반토막 났던 게 2배로 늘어나니까, 그쵸? 100주를 갖고 계셨던 분은 100주가 추가로 들어오니까 200주가 되는 거고, 만주 갖고 계셨던 분들은 추가로 만주가 들어올 때 2만주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일날 변동폭이 없다고 하면 본전이 되는 거고, 만에 하나 이게 15만원이 된다. 보유 주식 수가 2배가 되니까 어때요? 그럼 수익이 더 퍼센트로 더 확 바뀌게 되겠죠. 24일까지 이 횡보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오늘은 왠지 제 느낌에는 권리랑 맞기 전에 어떻습니까? 여기서 차익 실현한 물량들이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물론 오늘 기간 조정도 있었지만은
오늘 이제 조정도 있었지만은, 지수 조정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권리락 전에 먼저 차익 실현 물량을 던진 것으로 또 좀 보여집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론적으로 월요일에는 반토막 나는 가격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요. 24일이 되기 전인 23일간은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해서 시작이 되니까 부담감을 덜어내기 위해서 오늘 물량들이 좀 쏟아진 것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가격 맞추기를 들어간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 이 높은 가격에서 만약에 뭐 오늘 시가만 보더라도 37만 6천 원이죠. 만약에 이 가격에서 오늘 종가를 하게 됐다고 한다면 이제 권리락이 발생하는 2월 1일은 어때요? 이 가격의 절반 순위 한 18만 5천 원 정도로 됐겠죠. 네. 그렇게 된다면 무상 증가가 되면 어떻습니까? 좀 더 부담스러울 수가 있겠죠. 어쨌든 기업이 주식을 사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격을 맞추려고 오늘 떨어뜨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지금 보시면 5거래일 연속으로 개인은 계속 샀고요. 외국인은 팔았고 기관도 거의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어때요? 전체적인 누적 순매수도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어요. 자, 기관과 외국인이 큰 수급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이 주가를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셀리버리가 아시다시피 호가 단위가 굉장히 이게 얇아요. 매물대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조금만 돈이 들어와도 순식간에 상승을 하고 조금만 돈이 빠져도 금방 하락을 하게 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변동폭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너무 높은 상승을 한 것도 있고, 지금 뭐 작년에 수많은 특허들도 많이 냈다라고 하지만 그게 이미 선반영됐었던 주식 가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4만 원에서 과연 얼마만큼 상승을 할지, 뭐 단적인 예로 박셀바이오를 한번 볼까요? 이제 박셀바이오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날 권리락이 발생을 했어요. 하지만 어때요? 추가적인 상승을 했죠. 어떻게 보면 또 셀리버리도 이런 모습으로 또 갈 수도 있어요. 좋은 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만큼의 좀 가치를 더 인정받는다면, 물론 지금 결국에는 좀 빠졌지만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런 권리락이 발생한 날은 급등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월요일에 한번 여러분들 뭐 만에 하나라도 단타하실 분들은 월요일날 좀 추이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찌됐든지 간에 24일날 이제 무상증자 신규 상장이 되니까 그때까지 잘 유지를 해보시고 주가 흐름을 판단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권리락이 나오고 추가 상승을 해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좋은 모습. 그런 다음에 어때요? 이때 무상증자니까 가격 조정을 하죠. 어쨌든 주식이 2배가 되지만, 그랬을 때 권리락 발생 종가가 16만 7천 원, 무상증자 발생했던 22일날 지난주 금요일 어때요? 종가가 16만 5천 원. 거의 요 수준으로 돌아왔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분들도 여기 중간에 분명 계실 거고, 셀리버리도 이와 같이 좀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지만은 결론적으로 아까 이제 박셀바이오처럼 상장하는 24일 날에는 15만 원 정도로 또 이렇게 이런 가격대 비슷하게 또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추가적인 중간에 슈팅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2월 1일부터 매수하시는 분들은 무상증자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그런 건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권리락이 발생한 월요일에는 변동폭이 굉장히 심할 거예요. 아마 이렇게 또 올랐다가 이렇게 내렸다가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직전 고점에 또 이런 부분들, 요게 절반으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12만 원이 되겠죠?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려왔다가 올라갈지, 아니면 올라갈 때가 내려올지, 아니면 그냥 쭉쭉 올라가기만 할지, 아니면 그냥 쭉쭉 내려가기만 할지, 그거는 변동성이 심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셀리버리에 대한 인기와 관심을 놓고 봤을 때는 좀 더 상승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주봉상 보시면 어때요? 상승분 다 반납한 아주 긴 윗꼬리 음봉이 나왔죠. 네, 월봉도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가 지지 라인으로 보입니다. N자형으로 또 상승을 했고요. 그렇죠? 뭐 떨어지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가격을 반으로 보시게 되면 돼요. 이제 14만 4천 원에서 여기까지 떨어지면 12만 원까지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 지지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는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여기 이탈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상황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셀리버리 뭐 매출은 계속 줄고 있고 영업 손실도 계속 더 늘어만 갔던 모습이죠. 하지만 이 유보율은 올라왔고 부채율도 같이 따라서 올라왔습니다. 분명 이제 아무래도 뭐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늘려가면서 이제 투자적인 부분인 거고, 부채가 늘었다 할지라도 그래프로는 이제 커 보였지만 5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유보율은 920%라 괜찮습니다. 적자 폭이 좀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부분들로서 좀 현금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의 사업 영역을 또 재무 건전성 안전하고, 당연히 무상증자 한다는 건 뭐예요? 회사가 돈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셀리버리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단지 너무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너무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셀리버리도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은 SC 엔지니어링. 네, SC 엔지니어링은 산업 설비 건설업 기준으로 정밀화학, 바이오케미칼, 그리고 플랜트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정부의 LNG 발전 및 수소에너지 투자 확대를 공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뉴스 공시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12월 7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12월 7일로 올라가게 되면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었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최대 주주 및 특수 관계자의 보유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양도인은 장정호 SC 밸류 리서치, 양수인은 우엔 컴퍼니랑 그 외에 뭐 투자조합이나 이런 회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최대 주주 변경에 관련된 공시가 있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때부터 어떻습니까? 바로 또 유상증자, 전환사채, 그리고 투자 경고, 뭐 매매 거래 정지 예고, 단기 과열 전장. 자, 보시면 일봉에서도 이날로 돌아가 볼까요? 12월 7일. 네, 이때부터 어떻습니까? 요번 그 양수도 계약 체결권 관련해서 공시가 뜨고 나서부터 이렇게 많은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상승을 하고 다시 눌림을 받았다가 재차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1월 21일에 고점을 찍고서부터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죠. 네, 그렇게 되고 이때 1월 13일에는 이 투자 판단 관련 또 주요 경영사항이 뭐냐면 변경 계약 체결. 그러니까 정정 전에는 이렇게 몇 개의 회사들이었지만 지금 더 늘었어요. 정정 후에 더 많은 회사들이 더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양도 계약 금액도 훨씬 더 커진 거예요. 네, 계약 금액도 훨씬 더 커졌고, 자, 그런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18일 날에는 이렇게 개인이 좀 많이, 외국인이 좀 많이 관여했다, 매수에 많이 관여했다라는 게 나왔고, 자, 그리고 오늘 5시 30분에 나온 거는 어떻습니까? 유상증자 결정이 나왔죠. 정정이라고 해서. 이게 아까 봤던 12월 7일 날 나왔던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 그게 납입일이 변경이 된 거죠. 정정 후가 2월 2일로, 2월 5일이 아닌 2월 2일로 변경을 한 겁니다. 좀 더 빨리 납입을 한다라는 거예요. 제3자 배정이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습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양수도 계약 체결됐었던 그런 곳에서 주식을 신규로 이제 배정을 바꿔서 진행을 하겠죠. 그러한 내용일 것 같아요. 이번 흐름은. 자, 그리고 수급을 보시면 특이하죠. 보시면 개인과 외국인, 기관 세 곳에서 동시에 매수를 했지만 주가는 하락했어요. 보시면 기타 법인에서 지금 벌써 몇 거래일입니까? 네, 기타 법인에서 많은 매도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세 곳에서 동시 순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주가는 하락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많이 팔았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거의 고점 대비해서 거의 절반가량 떨어진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 거의 절반입니다. 50% 정도 돼요. 반토막 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별다른 악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21일 날 고점인 9,190원을 찍고서 지금 절반까지 내려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단적인 예로 일단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으면서 그 지수의 영향을 받아서 기관들도 그거에 맞춰서 조금 다 물량을 좀 정리한 것도 같고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기타 법인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를 떨어뜨려서 뭐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이제 대주주도 바뀔 거고 양수도 계약도 체결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주식을 좀 넘기는 그러한 흐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게, 왜냐면 악재가 따로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서로 이제 물량을 손바뀜을 하기 위해서 지금 던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지지하신 가격대를 보게 되면은 4,690원, 오늘 종가 4,715원이죠. 지금 딱 61선에 닿았어요. 61선에 닿았고, 그동안에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21선을 타고 왔죠. 여기서는 21선을 지지했었고, 여기서는 21선을 지지를 했었고, 오늘은 61선을 지지했습니다. 21선을 지지하다가 여기를 급하게 이탈을 하고 61선을 맞닿으면 이제 반등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시간의 단위가 보시게 되면은 2.7%로 마감을 했네요. 2.7% 상승 마감. 다음 주에는 좀 반등이 좀 나와줄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으로 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장기적으로 박스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요 안에서 7,390원 요 안에서 만약이라도 상승이 나와주면 요 안에서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조금 반등 나왔다가 또 눌림 받았다가 또 상승했다가 눌림 받았다가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면서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 보시게 되면은 고점 대비 반토막 는 게 그대로 눈에 띄죠. 그리고 정확하게 지금 일봉에서 안 보였던 요때 2015년도에 6월달, 2015년 6월달에 형성됐던 가격대를 지지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때는 저항이었고, 이때도 이 가격대가 저항이었고, 이때 뚫고 올라가니까 어때요? 여기선 지지를 받았고, 오늘도 지지받은 모습이에요. 일봉에서 안 보였던 게 주봉에서 지금 보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월봉도 다시 한번 볼까요?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또 요 가격대가 되겠네요. 이렇게. 아까 주봉상에서 보였던 요 가격대 15년도 6월이죠. 요런데 계속 저항 라인. 어떻게 보면 여기가 저항을 받았던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지금 요 구간대 4,600원 혹은 4,700원 요 구간대가 굉장히 중요한 금액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깨트리고 내려온다면은 이제 가격이 하단으로 하방 추세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격을 지지해주면서 지금 61선이 닿았으니까 여기서 반등이 나와주면은 이 구간에서 조정을 좀 받다가 추가적인 상승을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정부에서 지금 수소 전기차 이런 거 밀고 있죠. 근데 전기차들은 한 번씩 좀 크게 많이 좀 급등들을 했는데 수소차 혹은 수소 에너지 관련돼서는 뭐 크게 나온 게 없어요 아직.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언급이 되든지 SC 엔지니어링에서 그러한 관련된 사업을 수주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모듈 플랜트 사업을 또 새롭게 또 진출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사업을 또 확장을 하고 있으니까 SC 엔지니어링은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재무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2012년도부터 꾸준하게 매출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작년에는 좀 주춤했지만 그래도 매출이 계속 나와주고 있고, 유보율이 줄어들고 부채율은 올라가고 하는 것은 좀 보기 좋지 않습니다만, 지금 일단은 양수도 계약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돈이 계속 유입이 되겠죠. 돈이 계속 유입이 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돈이 들어오게 되면 유보율도 올라가면서 부채율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업에 다각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SC 엔지니어링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지수가 조정을 받고 있어서 많이들 힘들어 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많이들 힘들어 하고 계실 텐데 주말에는 그래도 종목에 대한 공부는 하시되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여기저기서 한번 정보를 수집해 보시고 그런 걸 취합하셔서 여러분들이 투자 판단하시는 데 있어서 최대한 손실은 적고 이익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판단을 하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